예, 시황의 해설자들 코너입니다. 이번 주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면서 산타랠리 기대해도 되나? 예, 확신은 없지만 기대는 있습니다. 오늘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주변 변수 체크하면서 전략 세우도록 할게요.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산타랠리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연말은 정말 뜨거웠는데요. 네. 와, 막 자고 나면 주가가 이렇게 오를 수 있나? 올해는 하반기부터 8월, 7, 8월부터 계속 어려워갖고요. 남은 기간에 랠리라고 부를 수 있는 상승이 좀 올 수 있을까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좀 시기보다 좀 이르게 반영됐기 때문에 네. 이 산타랠리의 정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 산타랠리는 그 한 해 월별 승리를 놓고 봤을 때 상승과 하락을 나타내는 계절적인 패턴들이 나타나서 보통 캘린더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정확하게 산타랠리의 시점은 미국 장이 이제 올해 마감하는 이제 폐장을 기준으로 해서 5일 전부터 이제 새해 2일까지 기간을 보통 산타랠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달 같은 경우 보면 사실 12월에 들어서자마자 산타랠리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시기적으로 도래할 시기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 너무 빠르게 좀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의외로 좀 늦어졌다는 생각들이 좀 높아진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산타랠리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처럼 강하게는 오지는 않고 결국 12월 FOMC 이후에 지금 미국 증시가 이제 전일 밤은 올랐지만 사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하락 압력이 좀 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형태로 좀 산타랠리가 올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남아있는 뭐 기간 동안 저는 이제 연말까지는 좀 미국 증시가 그래도 좀 완만하게 좀 반등 흐름이 이어질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12월은 뭐 갑작스럽게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출현했던 부분들도 있고 FOMC 회의라는 게 이제 정례 회의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놓고 열리는 회의지만 사실 12월 FOMC는 내년도 통화정책 수순을 결정하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벤트였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경계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회의 결과 내용을 보면 사실 내년도 기준금리 인상 횟수를 3번 정도 예상을 한 거 보면 상당히 매파적이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FOMC에 대한 후유증에 대한 어떤 적응 기간을 거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전까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산타랠리가 앞으로도 좀 나올 수 있을지 봐야 되는 변수들이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하나가 오미크론 확산, 두 번째가 FOMC 후유증, 그리고 세 번째가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 인하, 또 네 번째가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 이렇게 4개 정도를 좀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미크론이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이 부분 봉쇄를 도입하지 않는 한 이 미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FOMC 후유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테이퍼링이 가속화되는 부분들은 결국 고물가 부담을 낮추기 때문에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대출금리 우대금리를 인하했던 부분들인데 중국이 금리 내리면 어쨌든 간에 통화적 완화 정책으로 긍정적 작용해야 되는데 이게 왜 시장에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통화 정책 때문에 기인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은 금리를 낮추지만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3회 이상 올리게 된다고 하면 중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 있는 자금들이 시차를 두고 미국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라고 할 수 있는 대출 우대 금리 인하는 사실 시차를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 쪽의 자금 유입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이 조 맨친 상원 의원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필요 중인 상황입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재 규모가 1조 7,500억 달러 정도인데 이 규모를 줄여서라도 아무래도 늦어도 내년 1월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서 통과시킬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4가지 변수를 점검한 결과 앞으로 시장에는 우호적으로 좀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이 12월 FOMC 이후에 나타난 후유증에 대한 적응 기간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우호적인 4가지 변수를 바탕으로 좀 산타랠리가 반등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국내 증시에서는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가? 조정이나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마음이 이제 쫄려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하는데요. 산타랠리가 좀 올 수 있다.
다만 국내 증시가 아니라 이제 좀 약간 미국 증시 기준이에요. 보면 산타렐리 그죠? 남은 네네, 기간 맞습니다. 동안에 예. 그래서 우리 얘기가 아니라 미국 얘기이고 오미크론이나 FOMC 후유증 이런 걸 보면 연말에 미국이 좀 더 밀리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 네. 오르면 우리도 사실은 뭐 영향을 받는 거니까요. 그쵸. 네, 상대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금리 인상은 속도의 문제이지 방향은 예고가 사실 된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결국은 성장주, 기술주는 이제 비중을 점차 줄여야 되는 것인가? 그런 기술 성장주와 어떤 경기주, 성장주와 가치주의 고민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신디커플링이라는 표현을 최근에 쓰셨군요. 이게 이런 그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고민에 대한 그런 단어인가요? 비슷한 내용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글로벌 증시를 마감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하면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권역 간 디커플링 그리고 이제 미국과 미국 아닌 증시 간의 디커플링이 상당히 컸던 한 해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남아있는 기간 동안 놓고 본다고 하면 이제 미국 지수 내에서 다우와 S&P 500 때 이제 나스닥 지수 이렇게 좀 약간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지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2월 FMC가 끝나고 나서는 사실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 날 미국 증시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17일 날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둔 상황이었지만 이 다우와 S&P 500 지수의 하락폭이 제한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미국 지수 간의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면 금리 민감도가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전일밤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가 좀 다른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거는 그동안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금 더 많이 올라간 겁니다. 다만 짧게는 연말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가속화가 해제될 때마다 사실 미국 지수가 나스닥보다는 다우와 그리고 S&P 500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아웃퍼폼 할 수 있다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업종 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우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섹터 구성을 놓고 봤을 때 금융주 그리고 소비재 비중이 높아요. 결국 연준이 통화정책을 가속화하게 되면 물가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금융 섹터, 소비재 섹터에 대한 수혜는 당연히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인해서 앞으로 짧게는 연말 아니면 연준의 통화정책이 가속화될 때마다 사실 나스닥보다는 다우와 S&P 500 지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미국 증시를 견인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디커플링, 서로 이제 다른 길을 가는 거죠.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 증시 간의 디커플링. 선진국은 잘 가는데 우리를 포함한 이머징 국가들은 약했다. 올해 특성이고요. 또 연말 나타나는 특성은 미국 내 시장에서 나스닥으로 대표되는 기술주의 초강세 현상, 전통주의 약세가 이제 좀 격차가 줄거나 뒷바뀔 수 있다. 미국 시장 내에서의 디커플링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은 내년에 디커플링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미국 얘기, 글로벌 얘기 마저 좀 보거나 연말 남은 시간 이번 주간에 또 좀 주목해야 될 지표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사실 12월 FMC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시장은 통화정책이 가속화되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12월 FMC를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결국 통화정책의 수순에 대해서 투명성을 많이 높여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FMC 회의가 열리더라도 이 시장이 경계하는 흐름들은 좀 낮아질 수 있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뭐 FMC 회의 이후에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번 주 발표되는 23일 이제 11월 미국의 이제 PC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계속 부담스러우면 어쨌든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쪽으로 또 의견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마 전월치를 상회하고 또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높은 물가 수준 자체가 내년도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준 게 연준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뭐 내년 6월 시작해서 분기별로 1회씩 해서 내년 총 3회를 한다고는 하는데 만약에 이런 PC를 포함한 물가 관련된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테이퍼링이 끝나자마자 바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 발표되는 11월 PC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지금 PC와 근원 PC의 예상치 자체가 높게 나오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24일에는 또 미국의 12월 이제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돼요. 이 지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확정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월치보다는 지금 현재 잠정치가 좀 올라가 있고 이 잠정치대로 나오면 좋겠지만 만약 결과치가 잠정치를 상회해서 나온다고 하면 말씀드렸던 PC 물가와 함께 사실 이제 연준의 물가가 고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좀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물가 지표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산타랠리 조정의 마무리 뭘 봐야 되나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 쪽으로 가서 올해 이제 디커플링이 선진 시장, 그다음에 이머징 시장, 뭐 쉽게 얘기하면 한국과 미국 시장에 디커플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올해 서학개미 승, 동학개미 우울 이런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내년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실 올해 나타나고 있는 디커플링이 네.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래요?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도 전망을 할 때 사실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권역을 좀 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가 내년도 원활한 위드 코로나 시행과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기 회복의 연속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재정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여전히 갖고 있는 선진국에 대해서 좀 봐야 된다고 해서 내년도 좀 선진국 권역을 선호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 신흥국 내에서 이제 한국에 대한 이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동일선상에서 좀 내년도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좀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사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국 증시의 약세는 뭐 미국 증시 영향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이 경제적인 구조 부분, 결국 반도체 사이클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들은 결국 서버 부분에 이제 그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시기는 내년도 2분기 정도입니다. 빠르면. 늦어지면 3분기고요. 결국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보통 이제 주가가 업황 사이클을 한 분기 정도 선반영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지수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한 이런 반도체 주가들이 본격적으로 좀 회복할 수 있는 시점은 내년 1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뭐 내년 연간은 아니더라도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사실 미국과 뭐 한국 증시를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디커플링이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라가더라도 한국 증시가 못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밸류에이션이나 뭐 올해 못 간 거 이런 거를 생각하면 이제 내년에 우리 증시가 조금 디커플링을 해소하고 갈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시장에 꽤 있습니다. 네, 있는데요. 네, 우리 뭐 지금 채팅방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우리 증시가 강할 걸로 생각하신다고 문 의원님이랑 내기하자는 분이 있는데 뭐 내년에 결과를 보죠. 뭐 근데 이게 조금 아쉬움이 좀 있긴 한데요. 그러게요. 그러면 뭐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이제 보셨던 거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말씀하신 미국 시장 내에서의 어떤 기술주와 전통주의 그 디커플링이 나타난다면 국내 증시도 비슷해요. 우리도 이제 성장주보다는 경기주, 가치주 쪽으로 가는 게 맞나요? 전략 좀 마무리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글로벌 전략을 담당을 해서 뭐 남아있는 연말 그리고 이제 내년도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상대적인 안정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섹터 선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고배당 컨셉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내년도 이익 모멘텀이 높은 섹터가 에너지, 산업재, 경기 소비재 이 세 개 섹터 정도로 압축이 되고요. 이 세 가지 섹터 중에 이 고배당 컨셉에 어울리는 게 에너지와 산업재입니다. 과거 2010년에서 2019년 S&P 500 지수 내 배당률이 높았던 섹터이기 때문에 고배당과 이익 모멘텀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에너지, 산업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이익 모멘텀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에너지, 산업재, 경기소비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내년도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되는 섹터들은 이익 안정성을 염두에 두고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위주로 전반적으로 좀 비중을 높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내년도 뭐 한국은행의 어떤 통화정책 수순도 결국 연준의 통화정책 수순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결국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사실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얻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 전반적으로 보면 고배당 컨셉으로 좀 접근을 하되 네. 성장주는 결국 지금 현재 부각되고 있는 뭐 전기차, 우주항공, 메타버스 산업들은 앞으로 커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좀 비중을 확대하게 되면 내년도가 아닌 2023년과 2024년도에 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컨셉으로 좀 내년도 투자 전략을 삼으셔야 된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해설자들 오늘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산타랠리는 올 것인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데 우리보다는 미국 증시. 네, 미국 증시 때문에 우리도 뭐 좋은 영향을 함께 받겠죠. 네, 문남중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